스테이크 위에 뿌려지는 소금 한 알, 이게요, 별의 시체입니다. 50억 년 전, 태양보다 8배 큰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의 심장은 1억도, 원자들이 부딪히고 합쳐지는 핵융합 용광로였죠.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로, 탄소가 산소로 양파처럼 층층이 쌓이며 점점 무거운 원소가 태어났습니다. 별은 원소를 만드는 공장이었던 거죠. 그 중간 어딘가에서 나트륨이 태어납니다. 작고 둥글고 황금빛 전자 11개. 근데 바깥쪽 전자가 딱 하나, 혼자 삐져나와 있어요.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줄 데가 없습니다. 불안정해요. 같은 시각, 같은 별, 반대편.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연두빛 원자, 전자 17개인데 한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채우고 싶지만 채울 게 없는. 이쪽도 불안정하긴 마찬가지. 하나는 주고 싶고 하나는 받고 싶었습니다. 완벽한 짝이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별이 너무 컸거든요. 서로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핵이 철을 만들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철은 핵융합해도 에너지를 안 내놓거든요. 용광로의 연료가 바닥난 겁니다. 별의 심장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0.01초 만에 별이 무너집니다. 초신성. 은하 하나를 밝힐 만큼의 에너지가 한순간에 터졌습니다. 나트륨은 폭발패 밀려 우주로 튕겨나갔어요. 뒤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고향은 사라졌어요. 염소도 같은 폭발에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같은 별에서 태어나 같은 순간에 떠나면서 서로 존재도 모른 채 수십 강년씩 멀어졌죠. 하지만 이 폭발이 파괴만 한 건 아닙니다. 별의 몸속에 있던 모든 원소, 탄소, 산소, 규소, 철, 나트륨, 염소 전부 우주에 뿌려진 겁니다. 이게 없으면 행성도 바다도 생명도 만들 수 없어요. 별이 죽어야 세상이 태어납니다. 우주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름다운 규칙이죠. 나트륨은 우주를 떠돌았습니다. 10억 년 넘게. 성간 공간이라고 해요. 가스 몇 분자, 먼지 알갱이 하나 만나기 힘든 곳,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다른 원자를 스쳐갔어요. 수소가 지나가고 헬륨이 떠다니고. 하지만 나트륨이 원한 건 전자를 받아줄 누군가였습니다. 수소? 필요 없대요. 헬륨? 관심도 없더군요. 그 사이 염소는 어디에 있었을까? 반대편 우주에서 똑같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전자 하나가 비어있는 채로, 받고 싶은데 줄 사람이 없는 채로 둘 다 같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는 까마득히 먼 곳에 있었죠. 근데 이 빈 공간이 진짜 비어있는 건 아니었어요. 초신성이 뿌린 먼지와 가스가 수십억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모이고 있었거든요. 중력이 조용히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46억 년 전, 그 가스구름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중심에 뜨거운 덩어리가 생겨요. 태양이 켜진 겁니다. 나트륨은 태양 주변을 도는 먼지와 바위에 섞여 들어갔어요. 바위들이 부딪히고 합쳐지고 커져서 하나의 행성이 됩니다. 지구. 10억 년을 떠돌던 나트륨이 드디어 발 디딜 곳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좀 지옥이었습니다. 표면 온도 4000도, 바위가 녹아 흐르고 하늘에서는 운석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바다? 상상도 못할 환경이었죠. 그때 화성만한 행성 하나가 지구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태야 충돌, 지구가 반쯤 녹아버렸어요. 이 충돌로 튕겨나간 파편이 뭉쳐서 달이 됐습니다. 나트륨은 마그마 바닷속에서 수억 년을 견뎌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염소는 어디 있었냐고요? 지구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경로로 태양계에 도착해서 지구가 만들어질 때 내부에 갇힌 거예요. 마그마 속에서 가스 형태로 갇혀 있었죠. 둘 다 같은 행성에 있었는데 하나는 껍질, 하나는 속. 아직 모릅니다. 화산이 터졌습니다. 지구 내부에 가스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그 가스 속에 염소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나트륨은 여전히 암석 속. 가스인 염소와 고체인 나트륨, 형태가 달라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또 엇갈린 겁니다. 수억 년이 더 지나고 지구가 드디어 식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수증기가 비가 되어 쏟아졌어요. 수백만 년 동안 멈추지 않는 비,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화산가스에 염소가 빗물에 녹았어요.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한편 나트륨도 암석이 풍화되면서 조금씩 녹아 바다로 흘러갔어요. 50억 년 만에 둘 다 같은 바다에 들어온 겁니다. 아직 못 만났어요. 바다가 너무 넓었거든요. 바닷속 나트륨은 물에 녹아 이온 상태로 떠다녔습니다. 전자 하나가 여전히 불안정하게 달려있었죠. 50억 년째 이걸 안고 다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상대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한 번은 산소를 만났어요. 하지만 산소는 전자 2개를 원했습니다. 나트륨은 하나밖에 없는데 안 맞았어요. 또 한 번은 수소를 만났지만 수소는 이미 산소랑 물이 돼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었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바다는 짠데 강은 안 짤까? 강물에도 소금이 녹아 있어요. 아주 조금. 근데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수십억 년 동안 강이 소금을 바다에 배달한 겁니다. 바다는 소금 저금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도 이렇게 조금씩 바다에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물 저편에서 연두빛 무언가가 다가왔습니다. 전자가 하나 비어있는 원자, 받고 싶어하는 빈자리, 바다의 빛 사이로 서서히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염소. 50억 년 전 같은 별에서 태어나 초신성에 흩어지고 다른 길로 지구에 와서 다른 형태로 바다에 들어온 그 염소였습니다.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염소가 받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나트륨은 전자를 주고 양이온이 됐습니다. 염소는 전자를 받고 음이온이 됐어요. 부족했던 것과 비어있던 것이 딱 맞물렸습니다. 화학에서는 이걸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더 익숙한 이름으로 알고 있죠. 소금. 50억 년을 떠돌고 별이 폭발하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바다에서 3번이나 엇갈린 끝에 드디어 만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트륨과 이 염소가 정말 같은 별에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50억 년 전 일이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있어요. 둘 다 어딘가의 별이 죽으면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 완벽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
이 만남 이후 염화 나트륨은 바다에서 수십억 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바닷물 1리터에 소금 35g, 지구 바다 전체에 약 5경톤의 소금이 녹아있어요. 이걸 다 꺼내면 지구 육지를 40m 두께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소금을 맛보자마자 미쳐버렸어요. 당연하죠. 소금 없이는 신경이 작동을 안 합니다. 심장도 안 뛰어요. 나트륨 이온이 신경 신호를 전달하거든요. 우리 몸이 짠맛을 갈구하는 건 생존 본능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했냐면요. 로마 군인의 월급이 소금이었습니다. 영어로 월급, salary, 라틴어 쌀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금이 돈이었던 시절이 진짜 있었습니다. 소금 한 주미 같은 무게의 금과 교환된 적도 있어요.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소금 때문에. 잘츠부르크, 독일어로 소금의 성, 리버풀, 소금 교역항, 소금길이라는 교역로가 유럽 전체를 연결했어요. 소금이 없었으면 이 도시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소금 부족이에요. 병사들의 상처가 감염되고 음식을 보존할 수 없었거든요. 소금이 없어서 제국이 무너진 겁니다. 1930년 인도에서 마하트마 간디가 걸었습니다. 388km를요. 영국이 인도에 소금에 세금을 매기자 직접 바다에서 소금을 만들겠다라고 걸어간 거예요. 소금 행진. 이 한 줌의 소금이 대영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50억 년 전 별에서 태어난 원자 두 개의 만남이 월급을 만들고 도시를 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제국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만들었습니다. 소금은 그냥 양념이 아니었어요. 문명의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금이 여기 있습니다. 스테이크 위에 바다에서 증발시키거나 광산에서 캐낸 소금. 50억 년 전 별의 심장에서 태어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된 겁니다. 소금 한 알, 크기는 0.5mm, 무게는 0.06mg. 이 안에 나트륨 원자가 약 1000경개나 들어있어요. 하나하나가 전부 어딘가의 별에서 왔습니다. 전부 초신성을 겪었어요. 근데 소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뼈의 칼슘 별에서 왔어요. 피의 철분 별의 핵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폐에 들어가는 산소 별의 중간층에서 태어났죠. 여러분, 몸을 이루는 거의 모든 원소가 별의 잔해입니다. 별이 폭발하지 않았으면 이 스테이크도 이 소금도 그걸 먹는 여러분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려면 50억 년 전에 별 하나가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스테이크에 소금 뿌릴 때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이 한 알이 50억 년을 여행해서 별이 폭발하고 우주를 떠돌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3번이나 엇갈리다가 바다에서 드디어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맛이 어떠냐고요? 50억 년짜리 양념입니다. 맛없을 수가 없죠. 아, 그리고 지금 입안에서 짠맛 느껴지는 분? 그건 별이 보낸 인사입니다.